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뭐 자주포라든가 전차라든가 뭐 포탄 뭐 그다음 비행기까지 그죠? 전투기까지 전부 다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 마케팅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은 뭐 우리 저 여수한 박사님께서 좀 수고를 좀 해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좀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오늘 또 수고해 주신 여 박사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군사 전략과 마케팅과 유사성, 이것을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 경영에서 쓰는 용어,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은 그 군사 용어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경영 전략과 군사 전략의 유사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군사 전략처럼 어떻게 우리가 경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경영 환경이 점점 더 이제 치열해지니까 결국은 군사 전략에서 이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군사 전략의 목표는 제일 첫 번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최종 목표죠. 그럼 경영 전략에서 목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같은 이제 공통점 중에서 한번 보면 대결에서 혹은 경쟁에서 패하면은 전장은 잘못하면 이제 나라가 망할 수가 있죠. 대부분 망한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겨놓고 망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쟁하면서 너무 많은 국력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에서는 경영 자원, 그 돈을 너무 많이 쓰면은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가 있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결이 있는 곳에서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게 한정된 경영 자원 혹은 군사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저기에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가장 그 상책이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했습니다. 중책은 이제 이게 압도적으로 그냥 조금만 해가지고 우리 아군의 피해는 별로 없고 그냥 적을 굴복시키는 것. 하책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쳐들어가서 또 싸워가지고 그렇게 부셔서 이기는 것.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최소로 투입하면서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군사 전략 9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군사 전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현대 군사 전략의 첫 번째가 바로 목표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목표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겁니다. 경영 전략의 최대 목표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다른 경쟁 원칙은 아예 그 적용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회사 나가는데 회사 나가는 목표가 내가 뭔지를 모른다. 그럼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경쟁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승리한 후에 공정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이런 게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원칙입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바로 공격 작전입니다. 방어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쟁자 공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그 전쟁 영웅 패턴 장군의 명언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는 공격이며 공격의 효율성은 공격전을 수행하는 군인의 정신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영에서도 요즘 뭐 자율 어떻게 해서 이런 말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사심이라든가 이런 거 요즘 많이 희미해졌는데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리더라면은 이
구성원들, 직원들의 애사심을 어떻게 끌어낼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지위 통일의 원칙, 바로 단일 지휘 체계의 필요성. 지휘 체계가 불분명하면 경영 자원이 분산됩니다. 가족 경우에 사장님, 사모님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직원들은 누구를 따라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폴레옹 명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능력이 좀 모자란 장군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유능한 장군 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장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장에 장군이 두 명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전장에는 반드시 한 장군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휘 체계는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입니다. 결정적으로 시장 공략 작전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무한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 한정된 마케팅 자원을 집중시켜야 되고, 마케팅 자원의 그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자원의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한 마케팅 자원의 기동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은 적들이 알아서 이미 경쟁자가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냥 불시에 이 베트콩 전술처럼 그냥 가서 기습전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의 강한 부분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을 기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섯 번째, 경제의 원칙입니다. 전쟁도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서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저 한 1년쯤 더 가면 러시아 망할 것 같아요. 그 경제의 원칙을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마케팅 자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곳에 더 많은 마케팅 자원을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곳에는 그냥 수비수 몇 명,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있어야 되고, 큰 게 전쟁에서 투자 대비 수익률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만큼 넣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벌어낼 것이냐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그리고 투자한 경영자원과 수익률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수익을 갖고 신규 시장 진출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이 충분히 끝났고 시장이 내려가는 시장이라면 철수 전략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어디인지 이런 데 대한 분석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로 기동의 원칙입니다. 기동이라는 것은 전시의 병력을 이렇게 어디로 가져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6.25 사변 때 중공군한테 많이 인해 전술이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중공군의 특이한 그 기동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거를 밤에만 움직이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기동을 잘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케팅에서 기동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필요한 곳에 적기에 잘 배치를 하느냐. 적기에 배치하려면은 평소에 우리 조직을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앞에서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기습의 원칙입니다. 경쟁자를 공략하려면은 경쟁 업체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과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략을 했을 때 경쟁자는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베트남에서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했을 때 그때 나타난 건데, 베트남 전쟁 영웅 보구엔 지압 장군이 바로 한 게, 미국이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붙자 이러면 그게 알았다 해놓고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몇 방 빵빵 쏘고 가거나, 혹은 기다리다 지치면은 돌아간 뒤통수 치거나, 그런 방법을 써서 미군들은 이게 FM을 좋아했는데, 이게 완전히 베트콩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나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습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쟁자가 제대로 대항하기 이전에 자사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기더라도 이 출혈이 적고 가져올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시장 선두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기습은 재빠른 기동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기습은 항상 신속 정확해야 된다. 상대방이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다 끝난 다음이어야 된다. 시끄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술 보완을 하는 마케팅 실행의 원칙입니다. 시장 공략은 일반적으로 자사 마케팅 전략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시장 공략은 경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장을 방어하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 공격을 받으면은 나 공격해라 나는 가서 다른데 공격할게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방어를 하게 되고 거기에 적절한 공격만 해주면은 내 경쟁자들은 그거를 방어하느라고 내가 뒤에 우회 기동을 하면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이것을 성동격서라고 그럽니다. 동쪽을 시끄럽게 해놓고 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서쪽 시장을 가서 먹어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단순성의 원칙입니다. 이게 저는 요즘 가서 말로서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경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갖고 마케터들에게 CEO가 하는 명령은 아주 단순해야 된다. 하나의 명령에는 단 한 개의 메시지만 들어있어야 된다. 마케터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명령은 야, 그거 노릇스러움하게 해라.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 넣을 때 소금 그냥 적당히 간간하게 맞춰라. 이것도 간간하다는 거 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큰 스푼 한 스푼 넣어라. 작은 스푼 한 스푼 넣어라.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기 쉬운 언어로 직접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 조직 안에서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특히 정치라든지 상대방을 교란시켜야 될 때는 말을 그게 한 가지 메시지만 넣어가지고 내 전략을 탄로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합적으로 돼야죠. 노릇스름한 게 대충 그냥 적당히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거시기하다. 이런 것들의 용어를 써서 상대방을 교란시킬 때는 반대로 하면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케팅과 군사 전략, 실제로 마케팅을 하면서 손자병법의 것들을 제가 읽으면서 좀 요즘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36개 전략들이 요즘 보면은 지금 현실 시장에서 너무 잘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자면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대충 노릇스러움하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명확한 거. 그 다음에 매사에 할 때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거 만드는데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만들면 도자기 안 되겠죠. 그 명품 도자기가 되려면은 아주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상으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강의에서 이제 전쟁과 마케팅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 중에서 나폴레옹의 이야기에서 장군이 2명 있는 것보다 모자란 장군 1명이 낫다. 그런 어떤 지휘 체제의 어떤 명확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 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지 많이 그런 난상 토론을 하고
또 거기서 제가 질 때는 토론 끝에는 아,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타트업 대표지만 아, 리더십이 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어떤 난상 토론을 할 때는 뭐 어쩔 때는 MZ세대의 신입사원이 오르면 아, 그 친구가 맞구나라고 또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의사 판단에서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토론과 어떤 리더십보다는 어떤 열린 토론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이 단순해야 된다, 심플해야 된다, 한 전장에 장군이 2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하고 지금 대표님이 질문해 주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 이제 독재를 하면 좀 빨리 가는데. 근데 결국은 보면은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난상 토론을 안 하는 책입니다. 까라면 까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체계가 조금 늦은 이 우리 민주주의한테 한마디로 그냥 밟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거는 내가 리더십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조금 늦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라고 생각된 합의된 그 방향으로 우리 조직을 끌고 나가주는 것. 그게 바람직한 현대판 리더의 상입니다. 다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할 때, 어떤 그 합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참 민주적이지만은 합의가 도출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요약해서 아주 심플하게 해서 한 사람이 지휘는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과 그것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합쳐놓고 보면 같은 거지만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